자, 수도커피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셀 2개사,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내년부터 관심받는 이유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이죠. 제가 이제 9월 8일 날 얘기했던 삼성 SDI가 LG 엔솔이나 SK온에 비해서 다변화, 다각화 공급을 못하고 있는 취약점이 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내년부터는 확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한번 우리가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찾아야 될 것인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연간 전기차 인도량 한번 볼까요? 올해 6월까지의 전기차 인도량인데 여기에 있는 이제 상단에 있는 부분은 비아드하고 질리하고 테슬라, 폭스바겐 등등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 비아드는 전체 올해 6월까지 한 200만 대 정도 공급했어요. 작년에 151만 대 했는데 한 32.4 정도가 늘었습니다. 질리도 한 96만 대, 테슬라는 72만 대 했기 때문에 13%가 좀 줄었고요. BMW는 18.5가 늘었고, 그다음에 폭스바겐도 40.7% 늘었습니다. 폭스바겐도 유럽에서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스텔란티스는 이제 26만 3천 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한 2.3% 하락을 했고, 전체적으로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전기차가 31.8% 성장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중국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중국이 598만 대, 유럽이 194만 대, 북미가 85만 5천 대, 아시아가 50만 9천 대, 기타가 있죠. 여기서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성장한 데가 어디냐?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밑에. 아시아가 43.9%. 기타를 보게 되면 여기는 뭐 중남미, 아프리카 이렇게 되겠죠. 아프리카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은 이제 중국, 유럽, 북미, 아시아 이렇게 되는데 역시 이제 북미와 유럽, 아시아, 중국입니다. 여기서 제가 눈여겨볼 부분은 중국 시장의 점유율이 60.2%, 그리고 유럽이 21%라는 거. 이 흐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보다시피 유럽의 전기차가 올해 이제 119만 대가 팔렸어요. 6월 달까지. 같은 기간에 비해서 25%가 증가했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35년도에는 내연기관 차가 이제 아예 금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이제 뭐 노르웨이, 네덜란드는 올해 이후부터는 금지. 영국은 5년 남았고, 독일도 5년 남았고, 스웨덴도 5년 남았고, 덴마크도 5년 남았고, 프랑스는 10년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특히 이제 2035년, 정확히 10년이 되면 유럽에서는 내연기관차가 구입할 수가 없다. 기존의 것만 다닐 뿐이지 새로 내연기관차는 팔지 않는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전기차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유럽의 이제 전기차가 토탈 198만 대인데 올해 상반기가 120만 대니까 25%가 증가했다는 점, 이 부분도 눈여겨볼 포인트입니다. 여기는 이제 유럽에서 중국 전기차를 규제를 강화했다는 내용이고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유럽에서 밖으로 배터리 생산 기지가 빠져나간 것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유럽에 파는 배터리는 영내에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30년도까지는 50%까지는 영내에서 공급받겠다. 그러면서 2027년도까지 전기차 생산 보조금을 이제 한 2조 9천억, 3조 정도를 지급을 하고, 그리고 중국 전기차는 아울러서 10% 관세가 아니라 최대 17.8에서 45%까지 관세도 팍 올렸습니다.
작년 10월 달 시점인데 중국의 전기차가 지금 점유율이 유럽에서 약간 좀 고전하고 있는 흐름도 나오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데이터가 나와 있죠. 24년 4월, 5월 달에는 11.1까지 올라갔다가 평균은 9% 내에 있다가 지금은 7.5, 7.8로 좀 하락해 있는 이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중국의 세계적인 1등 배터리 사업자 CATL이 글로벌 공급망을 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내가 맡겼다고 얘기했죠. 미국은 전기차도 맡겼고 ESS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고 미국의 포드나 GM이 그 테슬라도 CATL이나 비아드의 배터리를 수입해서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중국 걸 수입해 쓰는 순간 관세가 팍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산 ESS는 작년에 비해서 관세가 4배 올라가지고 앞으로 계속 그 관세의 폭이 올라져서 중국산을 쓰면 쓸수록 마진이 안 나고도 어려운 그런 현실로 되어 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보다시피 CATL이 독일 공장은 22년도에 완공을 했고 헝가리를 이제 100기가와트로 해서 이렇게 올해 하반기에 가동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에도 이제 그 공장을 설립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스페인 공장은 아직 아니고 그리고 유럽의 어느 곳에 4번째 공장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냈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헝가리까지는 진행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올해 전기차는 글로벌에서 몇 대가 팔릴 것 같으냐? 2200만 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 21년도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이른바 친환경차가 한 2550만 대 정도 예상을 했는데 2200만 대 팔렸어요. 작년에 2090만 대 예상을 했는데 1763만 대 팔렸습니다. 이 예측 정확도가 82%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년도에는 6130만 대를 팔릴 것으로 예상을 됐는데 이렇게 되면 30년도에도 전기차가 한 5100만 대 이상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하나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 연간 그 신차 판매 수요는 한 1억 대 정도 됩니다. 1억 대. 1억 대. 그리고 미국의 신차 판매 수요는 한 1727만 대. 미국 시장이 작은 시장은 아니죠. 미국에서는 1730만 대가량의 신차 수요가 있고 유럽이 한 1300만 대 정도의 신차의 수요가 계속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이 굉장히 큰 시장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의 전기차. 지금 저희가 그랬죠. 작년에 미국의 전기차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30만 대가 팔렸습니다. 130만 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신차 수요가 미국이 여기 있는 것처럼 1727만 대니까 130만 대니까 한 9대, 10대 중에 한 대, 한 9대 중에 한 대, 10대 중에 한 대는 이른바 친환경차를 샀다, 작년에. 그리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85만 5천 대 팔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작년에 6월까지 북미에서 86만 대 팔렸는데 올해 85만 5천 대 팔렸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한 5천 대 정도 덜 팔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달에 취임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보조금 자르겠다. 그래서 이달 말 9월 말로 전기차 보조금 싹둑 잘립니다. 여기 보다시피 7,500달러 한 이 내용이 이제 그 올해 이달 말로 없어지고 대신에 미국에서는 1만 달러 공제폭을 높였어요. 7,500달러가 아니라 1만 달러로 높여서 전기차, 내연차, 하이브리드 어느 것을 구매해도 1만 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선택의 폭을 넓혔죠. 올해 9월까지는 전기차에 대해서만 7,500달러의 세액 달러를 해주는 건데 10월 달부터는 휘발유차, 하이브리드, 전기차 전부 다 1만 달러의 세액 공제가 해준다는 거죠. 이 내용으로 보게 되면 이제 관심사항이죠. 과연 전기차가
과연 얼마나 주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미국의 전기차 시장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제 그 리포터,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10월 달 이후부터는 전기차 수요가 많이 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또 하나 이제 그러면 이제 미국의 전기차가 줄게 되면은 국내 셀 이사는 미국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 대신에 이제 미국은 ESS 시장이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한다는 거죠. 원래 ESS 시장은 전기차 시장의 한 25%, 2차 전지 수요가 100으로 본다면 한 25% 정도 먹고, 전기차가 한 50% 정도 2차 전지를 소모를 하는데, 미국은 좀 달라졌습니다. 미국은 ESS가 50% 정도, 유럽의 전기차 시장 규모로 2차 전지 소모량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모량의 80%를 중국이 가져갔는데, 특히 ESS 분야에서 미국이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죠. 첨단 기술 유출, 미국의 전력망에 올 스톱을 우려해서 중국 것을 이제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올해부터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훨씬 더 관세가 4배 이상씩 올라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중국의 ESS는 갈수록 더 위치가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 내년보다 그 다음에 27년도에는 한국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 더 높아질 거다. 그래서 한 28년도 되면은 한국이 70% 이상을 ESS를 먹을 거다, 이런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 이런 이유들 때문에 미국의 3위, 이른바 ESS, 이른바 중국의 LFP의 셀과 소재를 수입을 해서 조립을 해서 팔았던 이른바 세계 4위 포인이 파산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LG엔솔은 이제 LFP 공장을 올해 6월에 가동했고, 생산 라인 증설을 추진하고 있고, 삼성 SDI는 미국에서 이제 3원계 배터리 중심으로 현지를 생산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LFP를 생산한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한국의 울산에서 LFP를 생산을 해서 미국에 납품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삼성 SDI도 내년부터는 LFP에 가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미국 현지에서 LFP를 들어가겠다. 3원계는 당장 올 10월 달에 들어간다. 결국 삼성이나 LG나 미국의 현지 생산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단가를 낮춰서 중국과 경쟁 구도를 높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의 이제 어드밴티지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늘 보겠지만, CATL이 작년에 ESS에서만 110기가와트를 냈습니다. LG가 작년에 그 120기가와트 했는데 CATL이 110기가와트 했으니까 이 자체가 어마어마하죠. 이게 거의다가 한 80% 이상이 미국에서 딴 겁니다. 비아드가 27기가와트, EV에너지가 40기가와트, CALV가 20기가와트, 이 ESS만 이렇게 먹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오로지 여기 보세요. LG엔솔이 그 2년 연속 ESS가 8기가와트인데, 그렇죠? 삼성 SDI만 23년도에 9, 24년도에 10 이렇게 키워왔어요. 삼성 SDI가 ESS에서 경쟁력이 높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LG가 발빠르게 LFP로 무장을 하면서 테슬라가 6조를 수주하고, 또 상당 부분 내년 27년도, 28년도까지 거의 LG와 삼성이 미국에서만 한 27년도에는 한 연간 두 회사 합쳐서 6조 원 정도, AMPC 보조금 합쳐서 6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IM증권이 이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ESS가 북미에서는 매우 중요한 그 전략적인 수입원, 그런바 한국의 2차 전지가 어려운 구간을 넘어갈 수 있는 과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ESS를 얼마만큼 잡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또 전기차 시장은 10월 달부터는 이제 보조금이 전기차만 하는 게 아니라 1만 달러의 보조금을 주는데, 하이브리드, 내연차, 전기차 같이 가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보면 되겠죠. 저희가 눈여겨볼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4월 달에 차량을 판매한 걸 통계를 내봤더니 4월 달에 147만 대가 팔렸어요. 147만 2천 대.
4월 달에. 그랬는데 거기에서 내연기관차 휘발유차는 115만 대가 팔렸고 그 다음에 전기차는 9만 8천 대가 팔렸습니다. 이게 1.4% 감소했어요, 전기차가. 그런데 하이브리드 차는 18만 9천 대가 팔렸습니다. 59.2가 증가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가 많이 팔리는 거 눈여겨보세요.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여기서 이제 전기차와 모터가 5대5로 움직이는 이게 3만 4천 대 팔렸습니다. 이게 28.3% 팔렸습니다. 이 하이브리드가 59.2 팔렸죠. 18만 9천 대 팔렸죠. 눈여겨보세요. 그리고 미국에서 4월 달에 친환경차 비중이 이 세 개 합쳐서 21.8%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147만 대 중에 21.8. 중요하죠. 그런데 한국에서 5월 달에 14만 1865대가 팔렸습니다. 한국에서.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휘발유차가 6만 8천 대 팔렸고 친환경차 이 세 개의 항목이 7만 3천 대가 팔려가지고 한국에서는 친환경차가 더 팔렸습니다. 결국 소비자의 인식이 바뀌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5만 600대 팔렸어요. 전기차가 2만 1000대, 플러그인 1460대. 전기차도 많이 팔렸죠. 2만 1000대. 그리고 하이브리드도 5만 대 넘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신차를 구입한 사람은 두 대 중에 한 대, 5.5대 중에 한 대는, 두 대 중에 한 대는 친환경차로 살려는 사람들이 많고, 친환경차를 살려는 사람들의 한 60%는 하이브리드를 산다. 이게 이제 입증이 된 겁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거 세 가지의 포인트를 잘 보는 건데, 전기차 보조금, 미국의 중단 이후에 미국의 전기차 판매 동향을 보면 됩니다. 이제 10월 달부터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10월 달 판매량이 11월 달에 나오고 12월에 나오고, 여기에서 전기차의 판매량, 친환경차의 판매량이 줄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전기차의 시장은 재평가가 빠르게 일어날 겁니다. 결국 미국이란 나라가 연간 한 1700만 대 정도의 신차 수요가 있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전기차 보조금을 끊어도 우리나라는 이미 친환경차를 더 많이 사고 있고, 미국은 지금까지는 한 20%, 21%가 친환경차를 샀는데, 보조금을 끊어도 전기차 소요량이 꾸준하게 유지가 된다면, 그건 우리 한국의 전기차 수요량의 기회가 충분히 되는 거죠.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건 이제 설명을 드렸고, 한국의 5월 친환경차 판매량. 결국,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 앞으로 10년 내 전 세계적으로 휘발유차는 이제 안 팔립니다. 하이브리드 이상으로 바뀌어요. 최소한 하이브리드. 아마 5년 내에 하이브리드가 계속 히트를 치겠지만, 그 다음에 최소한 하이브리드로 바꾸고 거의 전기차급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많이 바뀔 겁니다. 10년이 지나면은 휘발유차의 생산 기진위는 이른바 아프리카하고 아시아 일부 지역 빼놓고는 한국, 일본, 그 다음에 유럽, 미국은 거의 60% 이상, 특히 유럽은 거의 2035년도 되게 되면은 거의 한 90%가 친환경차, 미국은 50%, 한국은 70% 이상이 친환경차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결국 배터리 산업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전략적 산업이고, 이 배터리가 이제 ESS뿐만 아니라 전기차,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선박, 계속 이렇게 이제 전기를 대체하는 물질로 확산된다는 거죠. 자, 배터리 주가 회복 시기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이제 이렇게 봤어요. 모든 종목에는 이제 사이클이 있습니다. 사이클이 있는데, 이 주가는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주가입니다. 이제 YG 엔터테인먼트가 2013년도에 이제 8만 원 한번 갔죠. 그리고 2016년도에 6만 원 갔고, 그리고 2013년도에 12년도에 8만 원 갔다가, 그리고 2014년도에 3만 5천 원 가고, 그리고 2017년도에 2만 7천 원 가고, 그리고
2019년도에 19,000원 가고, 그리고 2023년도에 9만 원 갔고, 그리고 2024년도 말에 또 이렇게 38,000, 31,000원대까지 빠졌어요. 31,000원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109,000원까지 또 올라왔다. 좀 조정을 주고 있죠. 거의 한 10년의 사이클이네요. 10년의 사이클 동안 특히 이제 2년 주기로 23년도에 9만 원, 그 다음에 작년에 거의 한 또 31,000원, 올해 1년 만에 다시 109,000원. 작년 9월 달에 31,000원이었으니까 이 사이클을 보게 되면은 거의 한 3.5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SM 주가입니다. SM. 이제 SM 같은 경우에도 23년도에 16만 원 갔다. 이건 특수한 사항이죠. 하이브와의 이제 M&A 경쟁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23년도 무렵에 한 14만 원 정도 주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주가는 한 5만 원대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15만 원까지 갔으니까 3배 올랐습니다. 이제 이 엔터주의 사이클을 보게 되면 엔터주는 상황이 좀 다르죠. 엔터주의 사이클은 거의 1년 내지 1년 반 파동으로 고가와 저가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최고 3배를 상승하기도 하고 최고 3배를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이클을 보였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또 보게 되면은 현대중공업 파동도 한번 볼까요? 현대중공업 파동은 이제 좀 다르죠. 현대중공업 파동은 이 파동은 2021년도 파동으로 보게 되면은 현대중공업은 15만 원 갔다가, 그리고 다시 또 9만 원대 갔다가 15만 원 갔다가 다시 이제 한 8만 원대 갔다가, 그리고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이런 파동으로 왔습니다. 이제 현대중공업 파동이죠.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는 아무래도 이제 그 기계 선박류이기 때문에 파동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한번 조선산업이 떨어지게 되면 한 4년 전에 조선산업이 중국에 역전돼 가지고 거의 한국의 조선산업은 경쟁이 없다, 미래가 없다, 중국에서 다 넘어갔다, 저가로 하는 중국에 넘어갔다라고 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지고 혹독한 구조조정, 1조 원 이상의 적자, 그런 것을 한 2년 반 되다가 지금 이 주가가 다시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죠. 그리고 모든 산업은 사이클이 있어요. 좀 무거운 주식, 이 산업적으로 무거운 사이클인 주식은 조정이 길고, 뭐 방산, 투자 기간 길죠. 조선, 이런 것들. 반도체도 한번 볼까요? 반도체도. 오늘 하이닉스가 이제 11만 천 원 올랐는데, 이제 하이닉스 파동을 보게 되면 하이닉스 파동도 16년도에 31,500원, 그리고 18년도에 10만 원, 그리고 19년도에 20년도에 7만 원, 그리고 23년도에 7만 원, 또 21년도에 15만 원. 거의 뭐 반이 빠져버렸죠. 거의 2년 사이에. 근데 2년 동안 반이 빠졌습니다. 2년 동안. 그렇죠? 2년 반. 배터리보다는 덜 빠졌네요. 그리고 다시 이제 25만 원 갔다가 25만 원 갔다가 다시 이것도 15만 원대로 빠졌다가 석 달 만에 다시 28만 원 갔으니까 이 편동의 사이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AI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르긴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주가는 실적이 동반되거나 산업의 사이클이 바뀌게 되면 이 복원의 법칙이 작동된다,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조선, 방산, 반도체 다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면 삼성 SDI와 LG 엔솔이 그리는 그림은 무엇일까? 그걸 한번 저희가 봐야 되는 거죠.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은, 글로벌 배터리 수요가 보게 되면은 21년도에 캐틀이 CATL이 치고 올라와서 22년도부터 거의 4년 동안 탑 랭크를 갖고 있는데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고, LG 엔솔은 21년도에 거의 정점에 있다가 지금 떨어졌고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는
CATL이 지금 21년도부터 치고 올라가서 지금은 37.5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46%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글로벌에서는 37.3, EU에서는 46%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LG엔솔, 그 다음에 SK 이런 것들은 다 떨어졌습니다. 세계적인 파나소닉도 21년도에는 한 13%의 유럽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1%의 점유율밖에 안 갖고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의 현실이에요. 이 3년 정도의 사이클 동안 매우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럼 CATL이, 중국 기업들이 가장 CATL이 독점적이니까 정상을 지켜갈 수 있는 환경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미국은 이제 이미 시작이 됐고, 중국도 시작이 됐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지금 이제 얘기했지만 ALFP라는 중국이 독점했던 그 시장에 경쟁 구도로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이 ALFP 자체가 각형, 원통형, 다양한 또 배터리를 만들어야 되고 차량에 맞춰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금방 6개월, 1년 만에 뚝딱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회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원통형으로 갈 거냐, 각형으로 갈 거냐, 그 다음에 또 시험 검증 기간도 거치고 이런 걸 통해서 납품을 받는 거기 때문에 한국의 ALFP가 기본적으로는 ESS 검증을 받고 이미 이제 검증이 시작됐죠. 그러니까 LG는 26년, 적어도 삼성은 내년 하반기, 빠르면 늦어도 27년도 상반기에는 ALFP로 가서 경쟁하겠다는 거죠. 그럼 많은 자동차 글로벌 메이커들이 계속 CATL, 비와드만 가는다? 그렇지 않아요. 계속 공급선을 다변화시켜요. 바꾼다는 거예요. 경쟁 구도와 또는 무역관계, 관세에 따라서 바꾼다는 거예요. 기술력의 진화에 따라서. 그런 면에서 열려있는 경쟁이다. 그래서 중국은 쫓기는 거고 한국은 쫓는 거고 그 기회 요인이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미국은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제 패스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9월 8일 날 신한증권이 낸 자료,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지금 이제 크게 보게 되면은 ESS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환경을 내고 있다. 그 전기차 경쟁력이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차별화된 수주가 돋보이고 있다. 특히 ESS에서는 이른바 17기가와트 정도의 LFP 라인을 교체했고, 이 부분은 영업이익과 AMPC 보조금 수익이 이제 내년부터 폭증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상당 부분 그 전기차의 부진을 ESS로 만회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내년도에는 지배주주 순이익이 한 1조 한 7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27년도에는 한 3조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이게 LG의 상황입니다. LG. 이게 이제 그 LG 상황이고, 올해는 그 LG 엔솔에 대해서 신한증권은 거의 똔똔 한 230억 적자를 보거나 거의 똔똔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2조 원 정도로 예상을 했어요. 하지만 내년에는 1조 7천억 정도의 순이익, 그리고 27년도에는 3조 정도의 순이익, 그 다음에 6조 2천억의 영업이익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한증권이 낸 9월 8일 자료니까 상당 부분 좀 보수적으로 잡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금 그 영업선이 테슬라, GM, 현대 기아, 포드, 폭스바겐 다각화되고 있는 부분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특히 ESS 분야에서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고, 전체 매출 분야에서 올해는 10%의 ESS에 이제 매출을 가져갔는데 내년에는 18% 정도의 매출 비중을 가져갈 거다. 그래서 더 커진다. 27년도에는 더 커진다. 그래서 ESS 분야에서 아마 마진폭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익성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삼성 SDI. 제가 삼성 SDI는 22년도, 3년도에 주가가 이제 거의 한 80만 원 가까이 됐다가 지금 삼성 SDI 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삼성 SDI 주가를 보시면 오늘은 이제 20만 1,500원인데 오늘 봉차트를 보시면 삼성 SDI가 20년도에 81만 원 같고 21년도에도 81만 원 같고 그다음에 23년도에도 80만 원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3년 동안 80만 원 유지했었고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 15만 5천 원대 최저가를 찍었고 그리고 삼성 SDI를 보게 되면은 23년도 27년도 17년도에도 이미 주가는 21만 원대 주가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거의 한 9년 전에도 주가는 21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가 거의 9년 전 주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가정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삼성 SDI는 포인트는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삼성 SDI가 현대기아차를 잡지 못했어요. 현대기아차는 SK가 가장 많이 있고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이 한 7, 8% 가고 있고 CATL이 한 11% 납품을 해요. 그런데 삼성 SDI가 내년부터는 현대기아차하고 론칭을 합니다. 그게 이제 유럽에 공급하는 EV2, SUV죠. 이 모델입니다. 지금 현대기아차가 유럽에 EV3, EV4, EV5 이렇게 가고 있죠. EV5로 갈수록 이제 가격이 비싼 거죠. 근데 EV2는 거의 소형차 기준입니다. 소형차. 유럽이 소형차가 인기가 좋아요. 그런데 이게 내년에 가는데 유럽에는 3천만 원대 초반, 국내에는 2천만 원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국내 2천만 원대면 뭐냐? 아반떼보다 그 작은 차로 나온다는 거죠. 이 차를 갖다가 국내, 유럽, 그 다음에 캐나다까지 공급한대요. 미국은 수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답니다. 미국은 이제 큰 차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국내, 유럽, 캐나다, 그 다음에 또 많은 동남아 이런 데로 수출을 한다는 건데 내년에 이 차가 얼마나 팔릴 것인가 관심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해봤더니 유럽에 나가 있는 EV3 이거보다 큰 사이즈죠. 이게 유럽에서 한 4천만 원 정도, 4천만 원 전에 가격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7월까지 약 4만 대가 팔렸습니다. 7월 달에. 7월까지 4만 대. 그러니까 한 달 평균 한 5,500대? 유럽에서 한 5,500대가 팔린 거예요.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가게 되면 한 6만 대에서 7만 대 사이 팔리겠죠? 유럽에서. 그런데 유럽이 경차를 좀 좋아하니까 이 SUV, EV2가 나가게 되면 이게 내년에 캐나다, 국내, 유럽에서 팔게 되면 저는 기본 중국까지 가게 되면 한 10만 대에서 한 5, 6만 대 내년에 팔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되고요. 현대차에서는 이제 삼성 SDI가 공급하는 GV90 이게 이제 내년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1억 원대고 벤츠하고 테슬라를 대항하는 차로 나온 거고 이 현대 고급형 SUV GV 시리즈는 80까지만 있고 90은 내년부터 나옵니다. 이게 삼성의 배터리가 들어가고 삼성의 AP, 원레드가 다 세팅됩니다. 전부 삼성과의 협력으로 하는 거고요. 이 초도 물량은 중국의 시안에서 이제 배터리가 나오고 중국 공장까지 가능하니까 그다음에 유럽형은 헝가리에서 제작한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럽에서 배터리를 공급하려면은 유럽에서 만들어야 된다. 결국 헝가리 공장에서 만들어서 조립을 해서 수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헝가리에서 만들어서 유럽용은 이제 GV90이 나간다는 거죠. 미국에도 팔고 국내에도 팔고 중국에도 파는 전략입니다. 이게 이제 현대와 기아차의 신차입니다. 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삼성 SDI가 다각화를 못했는데 내년부터 현대 기아차에 이제 공급을 해서 하는데 하나는 경차, 하나는 초고급형으로 간다는 거죠. 하나는 이제 이게 BMW 신차 노이어 클래스 이것도 1억 원대인데 한 1억 원, 한 1억 한 3, 4천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원통형 46파이 시리즈라고 합니다. 이게 초도 물량은 이제 천안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BMW 가려면은 역시 헝가리에서 만들어서 납품할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이 내년도 가는 건데 이게 이제 BMW가 CATL하고 EV 에너지에서 이제 그 협력사를 선정했는데 이 아이템에도 삼성 SDI가 이제 공급을
뉴스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7월 달에 있었던 IR에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계속 추가 주고 협상이 있어가지고 올 하반기에, 가을에 중요한 신규 수주 가능성이 있다. 그때 다시 한번 알리겠다. 이런 내용을 알렸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이 IR, 특히 이 배터리, 특히 LG와 삼성, 이제 SK 이노베이션은 저는 이제 제외합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물량이 많고 자본 부분이 좀 있어서 LG와 에너지, 삼성, SK의 투자 포인트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과거의 시각으로 보지 마라. 저는 그런 면에서 같이 한번 우리가 주가를 볼 때 조선, 방산, YG엔터, 주가 복원의 법칙, 그리고 실적 이런 것들을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흐름들을 결국 투자자의 목 아니겠습니까? 이 회사가 IR을 열심히 하고 재무구조가 안전하고 이런 것을 잘 보게 되면 우리가 주가 복원의 법칙을 갖고 선택하는 것은 투자자의 몫이다. 이런 리스크 선택을 못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항상 확인만 하고 매수를 한다고 치면 역시 주식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죠. 왜냐하면 기회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YG엔터를 확인하고 본다고 치면 10만 원대 사야 되는 거고 지금부터는 하방 리스크가 있는 거죠. 조선 방산도 마찬가지죠. 이미 3년 동안 3배에서 13~14배까지 올랐는데 좋아요.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제가 관망을 하고 모니터링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도 실적이 내용이 계속 피크처럼 가지 않으면 주가는 자꾸 차익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주가의 사이클로 보게 되면은 이 배터리 그 다음에 과거에 황제였던 두 회사 LG와 삼성은 이 하방에 큰 하방 리스크를 찍고 계속 투자를 통해서 치고 가는 그런 파동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 투자의 포인트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분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그분대로 또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제 조만간에 하나 더 제가 급등주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개별주가 3년 내지 4년 사이클로 5배, 6배 올라가는 그 어떤 그 패턴을 실적과 데이터로 증명하겠습니다. 그 부분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면 다시 그 내용은 그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